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글로벌 셀러 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아마존 셀러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바로 사이트인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셀러 센트럴은 아마존 셀러로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접속하게 되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바로 셀러 센트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실습이 바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가입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모든 판매라든지 그리고 어떤 관리, 운영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 광고, 그리고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바로 이런 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가입을 했지만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하는 측면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숙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아주 숙달되게 그리고 원활하게 어떤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지는 셀러 센트럴의 바로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아마존 셀러로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시다 보면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반품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화면 자체가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꼭 내가 로그인을 해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것이 바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셀러 센트럴의 메뉴는 셀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셀러의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뉴가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배치도 다르게 되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위에 섹션에서 보여지는 메뉴가 아래쪽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바로 셀러로 막 가입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첫 번째 메인 화면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화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 여기 화면에 이 전체 화면에 제일 오른쪽 상단 이쪽이 바로 좀 약간 설정에 대한 내용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www.amazon.ca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캐나다 마켓플레이스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amazon.com US 마켓으로 만약에 포털을 이동을 하면 amazon.com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보여지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언어를 변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만약에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들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어로 가장 먼저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영어로 설정을 해놓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만약에 내용을 찾기가 힘들 경우에는 여기에 서치바에 있는 창에서 키워드를 넣고 정보를 검색을 해서 내용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세팅도 있는데요. 세팅과 관련된 것은 이 포털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카운트 정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변경할 때는 여기에는 세팅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빨간 박스 안에 있는 화면이 바로 셀러 센트럴의 메인 메뉴입니다. 메인 메뉴는 이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박스는 실제로 셀러 센트럴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화면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이 바로 일종의 대시보드, 그러니까 이제 셀러로서 활동을 하는 어떤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섹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나와 있는 이 섹션은 지금 8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셀러로서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이라는 것은 8개의 마켓플레이스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US 마켓을 이제 그러니까 미국 마켓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묶어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에 마켓을 추가하시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정보는 바로 오픈 어덜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열려있는 주문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판매하고 있는 모든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8이라는 8개 마켓플레이스에 현재 주문받은 총 건수의 숫자를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그러니까 FBA, 그러니까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하는 주문 또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아닌 그 셀러가 자체적으로 배송을 하는 서비스인 FBM 둘 다 포함해서 전체 주문받은 총 합 숫자가 나오는 sek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today's sales는 바로 오늘의 전체 판매 금액을 표현하는 섹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보도 또 중요한 정보인데요. 토탈 밸런스라고 해서 이 토탈 밸런스 정보는 14일 동안에 판매가 이루어져서 이제 총 매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14일 동안의 판매 매출이고 셀러가 받게 될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셀러가 받게 되는 금액은 여러 가지 피들,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할 때 건건마다 발생하는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했을 때 풀필먼트 센터의 수수료, 창고 보관료, 그리고 여러 가지 라벨을 붙이는 서비스 이용하겠다 했을 때는 또 그런 수수료, 전반적인 모든 수수료들을 제하고 남은 토탈 밸런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비용을 제한 14일의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셀러가 받게 될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상세 메뉴인, 위에 있는 메인 메뉴인 카탈로그, 그 다음에 인벤토리, 프라이스, 어더스,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징, 스토어, 레포트, 퍼포먼스, 앱, 이런 어떤 메인 메뉴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메인 메뉴에 나와 있는 카탈로그 섹션인데요. 카탈로그 섹션을 클릭을 하면 아래에 3개의 서브 섹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add product. 말 그대로 이제 상품을 등록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complete your draft. 그러니까 이제 draft라는 게 이제 초안 같은 개념인데요. 상품을 등록하고 초안을 완료한다 이런 거고요. view selling application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add product를 이용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새로운 물건을 소싱을 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하는 과정이 바로 카탈로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dd product를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dd product를 했을 때 바로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초안같이 등록이 일단은 초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add product 밑에 있는 complete your draft 이 섹션을 클릭을 해서 위에서 등록된 상품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리고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에서
뭐 수정을 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든지 데이터가 있다면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상품 등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추가적인 정보가 기입이 돼야 되는 경우 등을 반영을 해서 완료를 하는 섹션이 바로 Complete Your Draft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는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아마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 제품이라든지 뭐 식품과 관련된 부분, 또 여러 가지 뭐 규격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품 카테고리별로 아마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게 바로 View Selling Application인데요. 뭐 카테고리나 뭐 브랜드 등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역과 그런 결과사항, 그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지원한 결과에 대한 상태를 이 View Selling Application 섹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상품 어떤 뭐 승인을 신청을 한다 결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벤토리, 그러니까 재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고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아마존 셀러로서 또는 일종의 뭐 유통을 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자주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빈도가 높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재고, 인벤토리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로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클릭을 하게 될 메뉴가 바로 이 인벤토리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죠. 재고의 수량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가격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상품 관리 등 그 전반적인 재고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고를 더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재고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빨리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사업 비즈니스 관리 측면에서 인벤토리 섹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인벤토리를 클릭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Manage Inventory라는 섹션입니다. 여기에서 아마존에 올린 모든 상품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어떤 인벤토리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Manage FBA Inventory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FBA 인벤토리는 FBA라는 것이 바로 Fulfillment by Amazon,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어떤 뭐 고객 관리, 배송 등 그런 어떤 아마존에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송,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판매되는 상품을 FBA라고 하는데요. 이 FBA 인벤토리는 따로 섹션에서 아마존 창고에 입고한 FBA 상품들만 별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섹션이 바로 이 FBA 인벤토리입니다. FBA라는 것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그 어떤 프리미엄 멤버들이 빠르게 배송받아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인데 셀러로서 만약에 FBA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FBA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FBA로 이제 물건이 판매되는 재고는 이 섹션을 통해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벤토리 플래닝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재고가 너무 많다든지 등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플래닝,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섹션에서 상태를 파악하고 또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인벤토리 플래닝 섹션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Add a Product인데요. Add a Product는 카탈로그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을 등록하는 그 섹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Add Product via Upload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Add a Product, 위에 있는 Add a Product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하나하나 수기로 매뉴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의 물건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덕트를 동시에 올릴 경우에는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엑셀 템플릿을 받아서 거기에 엑셀에 기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엑셀을 업로드하여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등록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보시면 add product via uploa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inventory report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여러 형태로 엑셀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inventory repor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sell globally라고 있습니다. sell globally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위쪽에 메뉴를 보시면 amazon.com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가 지금 아마존 US 마켓, 미국 마켓으로 지금 이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물건을 미국 마켓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멕시코 또는 뭐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이런 식으로 타 마켓플레이스에도 물건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벤토리 밑에 있는 Set Globally 섹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Manage FBA Shipment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BA로 발송을 했거나 발송을 할 물건들, 상품의 뭐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BA라는 것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Fulfillment by Amazon,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BA 인벤토리, FBA shipment만 따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주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과 관련해서는 주문 쪽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인벤토리 옆에 있는 오더 섹션에 보시면 매니지 어더 레포트, 매니지 리턴, 매니지 세이프티 클레임이라는 이렇게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매니지 어더를 클릭을 하면 주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한 목록을 확인하는 섹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더 레포트가 있는데요. 어더 레포트는 원하는 거기에서 조건을 기입을 하면 뭐 일주일 단위라든지 뭐 또는 월 단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주문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어도 레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지 리턴은 고객이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고 배송을 다 했는데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반품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섹션이 매니지 리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매니지 세이프티 클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세이프티는 이제 Seller Assurance for E-commerce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반품이 이제 고객의 반품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셀러가 좀 봤을 때는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고객의 악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반품 요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셀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 아마존 구매자가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환불 정책 이런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품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셀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매자가 악용하여서 그 아마존의 정책을 악용해서 반품을 시도하는 경우에 셀러가 피해를 본다.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될 때는 셀러는 아마존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셀러가 물건을 배송을 했는데 트래킹 넘버를 제공을 하고 배송이 셀러에게 구매자에게 수령되었다는 확인이 이미 정보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객이 끝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경우에는 셀러가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아마존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보호 정책입니다. 그 보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Safety Claim 이라는 제도고요. 이런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관련해서 이런 어떤 뭐 B라든지 그런 정보들에 대한 내역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섹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advertis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vertising은 말 그대로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주문 관리도 하고 하는데 또 온라인 어떤 마켓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상품을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드버타이징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캠페인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캠페인 매니저는 이제 검색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TV 광고 또는 뭐 신문 광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광고의 핵심은 바로 키워드 광고입니다. 어떤 구매자가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상품들을 고객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고객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되게 하는지가 바로 광고의 핵심인데 그런 광고를 집행을 하는 바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캠페인 매니저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는 보시면 여기 보면 Early Reviewer 프로그램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Early Reviewer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구매 후기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브랜드 등록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보면 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이라는 것, 딜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딜은 일종의 반짝 세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짝 세일이라고 해서 특정 그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뭐 5시간 정도 기간 동안에 그 기간만 할인율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 그 프로모션 같은 이런 딜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이제 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마존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 섹션이 있는데요. 쿠폰은 뭐 말 그대로 어떤 쿠폰을 발행을 해서 쿠폰을 이렇게 고객들이나 구매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쿠폰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섹션이 바로 쿠폰 섹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프로모션은 뭐 할인도 있고 또 경품 같은 프로모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 등의 프로모션,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버타이징 섹션 아래 어떤 키워드 광고를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딜, 그 다음에 이제 리뷰와 관련된 프로모션, 쿠폰,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할인이나 경품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섹션이 바로 어드버타이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스토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스토어는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아마존은 스토어 베이스의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아니고 카테고리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아마존 안에서 어떤 스토어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나의 물건을 어떻게 보면 올려서 파는 형식인데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내가 만약에 셀러로서 나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듯이 만약에 내가 셀러로서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를 등록을 한다면 브랜드로 등록된 셀러에 한해서 지원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등록된 셀러는 아마존 내에서
독립된 자기만의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순히 물건을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본인만의 뭐 브랜드를 아니면 본인 그 기업 사업체만의 브랜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브랜드를 먼저 등록하시고 그리고 스토어를 따로 열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스토어 섹션이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레포트라는 섹션입니다. 레포트 섹션은 이 아마존 셀러 센트럴 안에서 이제 아마존 셀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들이 막 누적이 되죠. 이 누적된 정보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정산, 그다음에 판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트래픽, 광고 등 어떤 모든 형태의 정보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다운을 받고 문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페이먼트라고 있는데요. 페이먼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대금 정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아마존 셀링 코치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재고나 상품 등 아마존이 추천하는 내용들을 보이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레포트라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레포트는 뭐 일별로, 날짜별로 또는 뭐 상품 프로덕트별로 뭐 판매 내역, 그 다음에 뭐 트래픽 같은 것, 이제 내 상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비즈니스 레포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풀필먼트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풀필먼트 섹션은 어떤 그 풀필먼트라는 것은 FBA, 그러니까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그 내가 이제 셀러로서 직접 배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풀필먼트 FBA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관련된 전반적인 뭐 재고 정보, 대금 정보, 그 다음에 고객이 클레임이 있었을 때 반품 정보, 뭐 여러 가지 뭐 제품 자체를 또 참고해서 폐기한 경우에 제품을 이제 없애는 폐기하는 관련된 기록, 이런 기록들을 확인하는 섹션이 바로 풀필먼트 섹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드버타이징 레포트인데요. 앞서서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광고 효과, 뭐 내 제품이 얼마만큼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얼마만큼 노출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클릭을 타고 들어와서 얼마만큼 내 상품을 받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레포트 중에 하나인 리턴 레포트가 있는데요. 리턴 레포트는 말 그대로 반품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반품 내역과 반품과 관련된 상세 정보들을 레포트를 보고 싶을 때는 이 리턴 레포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 다큐멘트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내역을 레포트,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다운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레포트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만약 미국 내 사업자분께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미국 관련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이 레포트를 사용하시겠지만, 미국 이해에 있는 글로벌 셀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 레포트 오른쪽에 있는 퍼포먼스 섹션입니다. 퍼포먼스 섹션은 이제 그 어카운트, 그러니까 계정과 관련해서 아마존 셀러로서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어카운트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어카운트 헬스라고 있습니다. 어카운트 헬스는 전반적인 어떤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그러니까 준수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섹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셀러로서 셀러에 대한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상품에 대한 리뷰도 받지만 그 셀러 판매자에 대한 그 고객이 판매자에 대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리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다음 섹션은 바로
A to G guarantee claim이라고 있는데요. 고객이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그 클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고요. 그 다음은 차지백 클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고 어떤 변심이라든지 상품에 문제를 내서 반품을 리턴을 신청을 할 때 아마존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내가 대금을 지급을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카드사에서 아마존으로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그런 식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경우에 대한 내역들. 그래서 고객이 카드사에 말을 해서 매입을 취소하는 그런 클레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chargeback clai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performance no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셀러로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존이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있을 때 공지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은 바로 이 performance notification 섹션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셀러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셀러 유니버시티는 그 아마존이 그 일종의 어떤 헬프데스크라든지 또는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셀러로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정보를 어떤 교육이 필요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상세 내역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정책들 또는 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툴들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하셔서 아마존 셀러로서 좀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셀러 유니버시티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앱과 서비스라는 섹션인데요. 이 섹션은 일종의 뭐 어떤 그 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뭐 툴들, 솔루션들을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쓰는 정보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 분들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어떤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섹션이 있는데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이용하시기 전에 좀 더 먼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링크를 제가 걸어뒀는데요. 예, 아마존 그 셀러 센트럴에서 이거 한국말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영어로도 돼 있긴 한데요. 여기서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반품 환불을 하는 법, 그리고 글로벌 셀러로서 여러 가지 내용 정보들, 그리고 보시면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주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도움말 섹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셔서 예를 들어서 재고를 관리하다가 재고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있다든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여기를 방문을 하셔서 관련된 섹션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셀러로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이는 전체 메인 화면과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큰 섹션들, 뭐 카탈로그, 그리고 인벤토리, 그리고 주문과 관련된 부분, other, 그 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advertising, 그리고 브랜드를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스토어를 여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레포트,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퍼포먼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식으로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는 아마존 셀러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셀러 센트럴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셀러 센트럴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관련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만약에
뭐 재고가 부족하다면 바로바로 재고를 보충을 한다든지, 또는 재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재고를 좀 더 줄여주는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는 또 계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능들을 있는 관련 섹션에서 정보를 계속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준수하라는 정보를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셀러 센트럴을 최대한 빠르게 그 많은 정보를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익숙해지는 것이 글로벌 셀러로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마존의 판매 방식, 그리고 아마존 판매와 관련해서 상품 화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품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 상품의 가격 화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서 내용들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